힙한 그 생활 힙 헐 김대호의 연애 동그랑땡. So you met someone who set you back on your heels. 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공정사회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특혜와 조작이 아닌 오로지 실력으로 경쟁하고 평가받는 사회, 우리 모두의 염원이겠죠. 한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 논란도 바로 이러한 그 공정 키워드라고 하는 것하고 좀 반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음원 차트를 전방위적으로 조작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불고 있어서 또 역시 공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마저 조작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노래가 좋아서 음원 차트에 올리는 거냐, 음원 차트에 올랐으니까 노래가 좋아지는 거냐.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김대호 연예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호 전문기자님, 연예계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29년. 그럼 이제 30년이라고 치고, 네. 30년 동안 본 연예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을 건데요. 쇼 비즈니스 세계이기 때문에 이 네. 공정 부분에 대해서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원래 쇼 비즈니스에겐 좀 그렇습니까?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음원 사재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단 과거에 음원 사재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 문제가 바로 이제 CD 사재기. CD 사재기 이런 게 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네. 레코드판 사재기. 그다음에 그 출판 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책 출판하면 자기가 사놓는 네, 거죠. 그리고 그냥. 또 영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매권? 예매를 많이 했는데 네. 극장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자신이 응원하는 영화에 대해서 예매만 하고 안 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순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우가 이 음악계에서 어떤 곡이나 어떤 노래나 뭐 이런 것들의 순위가 올라가는 현상이 순수하게 그 노래나 음악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순위를 올리기 위한 인위적 조작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인위적 조작의 한 방법으로 네. 음원 사재기가 지금 이번에는 나온 거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부터는 책 사재기, LP 사재기 이런 게 있었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죠? 예전에는 조금 이제 그 두 가지 유통 경로가 있거든요. 음원에 네.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CD로 구매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율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네.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수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CD 판매량과 판매량하고, 예. 온라인의 판매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음원들이 유통되다시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조작 부분이 용이해진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검색어 순위가 있잖아요. 뉴스나 네, 이런 그렇죠. 거에 형태를 네. 하는데 우리 네티즌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회사에서 홍보성으로 했을 때는 올라가기도 하는데 네. 그 자체의 솔루션이 이 음원 사재기에 동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가수 블락비 멤버 박경 씨가 네. 이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한 의혹을 얘기하면서 가수 실명까지 거론을 해가지고 지금 가요계가 발칵 뒤집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사건 내용이. 지난 24일 날 트위터에 이제 블락비의 박경이 올렸는데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의혹이었고, 그다음에 또 네, 이제 네. 이 문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던 와중이에요. 네. 한데 이제 실제적으로 실명이 거론된 거는 그러니까요. 이번이 처음이었던 엄청나게 용감하네요. 근데 이분이 실명이 이렇게 거론되면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어쨌든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박경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의 이제 소속사나 이 바이브 쪽에서는 소송을 직접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네. 관한 명예훼손을 네, 하겠죠? 했어요. 네. 했고 이제 다른 가수들도 굉장히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인데 이 박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한 유감이다. 마음이지만 미안하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경 씨가 갑자기 이렇게 저격을 한 이유가 바로
그 공론화를 한번 시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네. 이런 거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JYP의 이 박진영 대표도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을 했어요. 올해 초에 이 네.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그 데이터 분석만으로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네. 또 뭐 타 음원과 비교했을 때 패턴상 뚜렷한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2013년도에는 또 여러 그 소속사들 SM, YG, JYP, 스타제국 등의 사재기 브로커를 검찰에 고발을 했을 때도 증거 불충분으로 이게 그 풀려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존재는 해요. 이런 브로커들이. 네네. 그러면 왜 이번에 특히 이런 게 더 논란이 됩니까? 그전에도 이런 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재기의 상황이요? 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가요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지명도가 있는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음원을 갖다가 올려놓고 음원이 나온다 그러면 일이 올라가는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새로운 이제 음원 강자가 등장을 해요. 모르던 사람이. 네네. 그래서 1위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순위에 남아있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네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 발표되기 전에 네. 유튜브에서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가 이제 그 커버곡이거든요. 네. 똑같이 따라 부르는 거. 네. 근데 음원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가수들이 네. 이 노래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서 인기 순위에 올라가요. 유튜브를 오.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홍보에 어떤 저거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음원 사재기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들이 존재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한 신생 이 매니지먼트사에서 김 기자님 혹시 이 음원 사재기에 관한 취재를 해보신 적이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나한테 제보할 게 있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음반 나오는데 아무래도 사재기 좀 해달라고? 홍보할 방법이 없어서 네. 음원 사재기 그 브로커를 동원을 해야 되겠다고 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 그다음에 또 어떤 가수 같은 경우에는 8대2로 수익을 나누는 모델까지도 있어요. 8대2라고 하면 어디가 8인 거예요? 음원 제작사에서 8을 가져가고 수익의 이 부분을 가는 구조고 또 어떤 브로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제작자예요. 그래서 제목을 바꿔라. 가사를 바꿔라. 이 브로커가 아예 제작자처럼 행동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이승환 씨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그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승환 씨가요? 네. 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음원 사재기의 의혹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왜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고 이걸 밝히는 게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서로 다 약점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 약점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네. 공정하게 이제 그 음원 부분에 대해서 유통을 시키는 곳도 있지만, 이 제작사들 자체에서 조금씩은 이제 가담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체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 콘텐츠 공정 상생 센터에 이제 신고센터를 만들 정도의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음원 사이트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서 행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 또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건전한 음반 유통 캠페인 윤리 강령 선포식까지 열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두들 이번 음반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네. 한 번씩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느껴서 좀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네. 그래서 이제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거는 음원 사이트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져야만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그 취향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순위로 또 순서를 매기면 이 자체가 또 이제 어떤 한 콘텐츠가 되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좋습니다. 자,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 저희가 들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 박경 씨가 실명을 쭉 거론했던 그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것 같은데요. 그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아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송하의
K-팝 시즌 2에 나왔던 가수인데요. 네. 이 가수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선배님께서 커리어에 큰 피해가 될 것을 감수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데뷔 후 6년간 무명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호텔 델루나나 아니면 세이 굿바이를 발매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가 바로 문제인데 커버 영상이 음원이 발매되기 전에 이미 유튜버에 유통이 됐던 그러니까 어떤 그 방법을 홍보의 방법을 그렇게 찾았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뭐 어쩔 뭐 홍보의 한 방법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PD 사건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PD님들이 좀 조작한다는 얘기 있었죠. 예전에 네. 이제 그 음반 제작사에서 가장 많은 홍보비를 썼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 PRB. 예, PRB 접대비. 주로 거기에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이 많이 정화가 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유통 경로가 없어졌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PRB 자체를 돌려서 이 음원 사재기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폭탄을 투하하고 나서 박경 씨는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회로 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한번 논의를 하자. 자기는 그런 의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바이브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서 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팬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리고 이 회사 소속사도 사실 조금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속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딱히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회사에서는 그 좀 전전긍긍하고 네. 나름 이제 그 홍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 없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도 입장 표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제 일부는 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제 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른 가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 가수는 아닐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팬들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돼 있는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음원을 그 어떤 시점을 잡아서 1위로 올려놓는 그런 것을 하나의 팬의 조공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조공으로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가수는 문제 있지만 우리 가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함께 공론화 시켜서 한번 그 이 해결책을 누가 잘못했다 이 차원 전에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요. 그 유튜브로 달빛 제다이 닉네임 쓰신 분께서요. 음원 사재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 얘기된 것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갑자기 좀 그러네요. 그런데 네.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병만 노래가 음원 1위 된 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마미손 가수가 마미손 노래를 만들어서 그냥 뭐 판매가 아니라 유튜브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사가 아주 그냥 예리합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무슨 가사입니까? 바로 이제 마미손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계를 어떻게 이기란 말이냐. 내가 이세돌도 아니고 내가 기계를 어떻게 이기라는 말이냐. 이세돌도 아니고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신인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네,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